안녕하세요.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오늘은 계량 경제학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 중 하나죠. 바로 T분포에 대해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한 가설,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싶은데 뭔가 결정적인 정보 하나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런 흔한 문제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면요. 일단 가설 검정의 원조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Z분포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제통계량, 굉장히 강력하고 또 정확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화면에 보이는 저 공식에서 그리스 문자, 시그마, 보이시나요? 바로 저것 때문에 아주 큰, 아주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붙게 됩니다. Z 검정은요. 모집단의 진짜 표준 편차, 바로 저 시그마 값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아니, 교수님, 현실 세계에서 전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건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모집단 전체의 표준 편차를 거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건 고작 우리가 뽑은 표본의 표준 편차뿐이죠. 자, 그럼 우리의 스타 플레이어인 Z검정이 무대에 오를 수 없게 된 이 상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순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태어난 아주 뛰어난 데이터, 새로운 영웅이 등장합니다. 해결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즉 모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를 우리가 아는 것, 즉 표본의 표준 편차 S로 그냥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 작은 변화가 완전히 새로운 분포의 등장을 요구하게 됩니다. 바로 스튜던트의 T분포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1908년에 기네스 맥주 회사에서 일하던 윌리엄 고세지라는 분이 스튜던트라는 필명으로 발표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T분포라는 건 결국 진짜 표준 편차 대신에 표본 표준 편차를 쓰면서 생기는 그 불확실성을 처리하기 위해 태어난 거군요. 라고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이 새로운 영웅은 Z분포랑은 다른 아주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과연 뭐가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 바로 꼬리 모양입니다. Z분포는 꼬리가 날씬한데 T분포는 꼬리가 더 두껍다고 표현하죠. 자, 그럼 여기서 두꺼운 꼬리라는 게 대체 무슨 뜻이고 왜 이게 중요할까요? 두꺼운 꼬리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T분포가 Z분포보다 더 보수적이다 혹은 신중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집단 전체가 아니라 표본 데이터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불확실성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값이 나올 가능성을 Z분포보다 조금 더 높게 쳐주는 거죠. 그리고 T분포는 모양이 딱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마치 경험치에 따라 레벨업하는 캐릭터처럼 모양이 바뀝니다. 통계학에서는 이 경험치를 자유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유도는 우리가 가진 표본의 크기, 즉 n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은 n-1이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표본 크기, 즉 자유도가 점점 커질수록 T분포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이시나요? 마치 자신감을 얻는 것처럼 점점 날씬해지면서 결국 자기가 대체했던 Z분포, 즉 정규분포의 모습으로 변신해 갑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이제 이론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는 것 같네요. 그럼 다들 궁금해 하시겠죠? 그래서 이걸 실제로 어떻게 써먹는 건데? 네, 바로 실전 예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만두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가게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하루 평균 만두 70개는 팔아요 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려고 15일 동안 데이터를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평균은 74개가 나왔고 표준 편차는 4가 나왔네요. 이 주장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방법, 아주 간단한 4단계를 따라가면 됩니다. 첫 번째, 일단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귀무가설은 사장님 말이 맞다, 즉 평균 판매량은 70개다가 되겠죠. 자, 이제 아까 봤던 T통계량 공식에 우리가 가진 숫자들을 쏙쏙 집어넣어 봅시다. 그랬더니 3.873이라는 값이 나왔네요. 3.873이라 이 숫자가 과연 큰 숫자일까요? 아닐까요? 네, 이건 아주 큰 숫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도 14, 즉 15 빼기 1이죠. 이 자유도 14에서 T값이 3.873이 나올 확률은요, 정말 희박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 사장님 주장대로
진짜 평균이 70개라면 우리가 15일 동안 관찰해서 평균 74개가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단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사장님, 그 주장은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요. 가게 주장을 기각하는 겁니다. 자, 방금 본 만두가게 예시가 바로 우리가 T분포라는 새로운 영웅을 실제 분석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핵심만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째, G검정은 모집단 표준 편차 시그마를 알 때만 쓴다. 둘째, 시그마를 모르고 표본 표준 편차 S를 쓸 때는 T검정을 쓴다. 셋째, T분포는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두꺼운 꼬리를 가진다. 넷째, 모양은 자유도에 따라 결정되고 마지막으로 자유도가 커지면 정규분포와 비슷해진다. 이 핵심적인 차이점들만 잘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어떤 통계 도구를 언제 왜 써야 하는지 절대 헷갈리지 않으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집단의 평균을 검정하는 법을 완벽하게 마스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만약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SAT 점수처럼 두 개의 다른 집단을 서로 비교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겠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